자, 힘차게 시작해 볼게요. 첫 순서 여러분들이 응원하시는 분입니다. 열심히 요즘에 바쁜 일정 소화하고 계신데요. 박주민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 따라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똑같은데? 똑같아요? 똑같은데. 오늘 제가 보니까 박주민 의원님이 약간 또 얼굴이 좀 좋아 보이셔가지고 머리가 좀 단정해졌다는 말씀을 좀 하시네요. 머리가 단정해. 네. 중요하죠. 네. 헤어스타일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네. 단정하게 자, 오셨는데 요즘 바쁘시죠? 어떻습니까? 네, 뭐 서울시장 출마하겠다고 네. 발표한 이후에 이제 주기적으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고요. 음. 정책과 관련된 행보들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 만나 뵙고 있고 정책 행보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행보 이제 서울시장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뒤에 해 보도록 하고 네. 이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윤석열에 대한 구형이 나올 거다. 그래서 뭐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뭐 무기 금고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결과를 못 봤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결심 공판을 이렇게 지연시키는 경우 처음 봤거든요. 처음 보셨어요? 예, 왜냐하면 결심 공판이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쭉 진행되었던 내용을 정리해서 최후로 진술을 하고 네. 검찰이 어느 정도의 형량을 원한다, 즉 구형이죠. 구형을 구형. 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네.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도 이렇게 하루를 넘겨버리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쭉 나왔던 얘기를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재판장들이 소송 지휘권을 행사해서 중복된 얘기는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뭐 하고 싶었던 얘기 다 하고 다시 하고 또 하고 반복하고 막 네.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끌어서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 처음 봤다. 네. 그러니까 이 법조인이시고 이 변호사도 해 보셨는데 재판 다니셨을 때 이런 경우가 없었나요? 없어요. 결심 공판 예,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불렸던 사건들 제가 맡았던 경우들도 있는데 네. 그런 경우도 이렇게 한 적은 없죠. 그래서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이런 얘기 시시비비를 또 가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재판장이 엄중한 사안을 엄중하게 다뤄줘야 됐었는데 네.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던 후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사법부가 지금 이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구나, 네. 엄중히 다루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지기현 재판장 그런 것 같아요. 최대한 그러니까 국민의 관심이 큰 재판이니까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가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가겠다 이런 취지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던데 분석도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해도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아니 중복된 얘기 정도는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반복이 되면 몇 시간째 그게 그렇죠. 그리고 미리 이제 서면으로 다 제출하라고 뭐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 서면을 위주로 진술하라고 한다든지. 네. 수많은 방법이 있죠. 수많은 방법이 있다. 네. 이걸 시간을 계속 질질 끌면서 간 거는 침대 재판이 된 것은 지기현 재판장의 그렇습니다. 책임도 크다. 네. 그래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이 뭐 모르겠으면 저는 이 쭉 보면서 이 얘기를 할 필요가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할 필요가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 문제 제기도 했지만은 변호인 측에서는 아니 뭐 빠르게 하면 이게 말이 꼬여서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 관련된 영상 아마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잠깐 보고 그러시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고 오시죠. 그러면 준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PT 자료 51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한 PPT는 특검의 증거조사 항목 목차 2항과 5항에 대응하는 내용입니다. 특검은 2항에서 비상계엄 목적 및 전두환 역사적인 임무를 통해서 계엄을 하겠다? 그건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폭동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발표한 부분은 저는 구승기 검사입니다. 중간에 끊어 죄송한데 지금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셔서 뭐 제한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읽는 속도만 좀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을까 싶습니다. 지금 다른 기다리시는 분들 시간을 제한하자는 게 아니라 읽는 속도만 좀 더 빨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예. 저희가 다 이해는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다른 분들도 다 기다리고 근데 계시니까. 검사님, 예. 제가 변론할 때뭐 예, 일단 항상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권 변호사님 일단 저도 그런 재판장님한테- 취지만 예. 그런 취지만 염두에 두시고 뭐 계속 하시면 되죠. 뭐 예.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입니다. 못 알아듣게 됐습니다. 예. 이제 승관위 관련 이제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 영상이 뭐 주말 사이에 많이 좀 회자가 되면서 네. 국민들께서 분노도 하셨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상 소송지라는 걸 안 하네요. 음. 그러니까 뭐 말을 했다가도 변호인이 반박하면은 바로 직연 아닙니다. 재판장이. 뭐 예. 아니에요. 뭐 이렇게 돼버리고. 웃으면서.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사안이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법원이 이 사안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호인들의 말도 안 되는 어떤 주장이라든지 네. 누가 봐도 명백히 시간 끌기임이 분명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지를 안 한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법원이 제대로 다루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못 받으실 거예요. 그렇네요. 못 받게 만드실 거예요. 네. 만들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심지어는 걱정될 정도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을 풀어줬던 직연 재판장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더 그렇고 자 그럼 크게 이제 두 가지가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다시 또 결심 공판이 열리는데 내일 결심 공판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냐? 내일은 무조건 마무리해야죠. 본인이 인사 전에 본인이 다 선고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일도 결심 공판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일이 만약에 안 된다. 계속 또 지연되는 거잖아요. 지연된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내일은 결심 공판을 하고 왜냐하면 판사들이 결심 공판을 한 후에 이제 판결문 작성 작업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결심 공판을 못하고 지연이 되면은 네. 제가 판결문을 쓸 시간이 제대로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인사가 날 때까지 결론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꾸 지연이 되면 그런 어떤 핑계에 힘이 실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안 되고 예. 내일 내일 반드시 결심 공판 하고 예. 선고기일도 속히 잡고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은 윤석열 쪽에서도 우리도 6시간 뭐 8시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윤석열은 또 막 졸아요. 재판 중에 조는 모습도 보이고 막 그냥 웃기도 하고 김영현 쪽 이제 변호인단테 가가지고 뭐 잘한다는 식의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윤석열 태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판에 사실은 초반에 여기서 안 나왔었잖아요. 재판에도. 윤석열의 지금 태도는 예. 이 재판 자체를 희화화시키고 가볍게 만드는 게 목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행동 자체가 심각한 의미의 행동이 아니었다. 작년이 아니죠. 이제 재작년이 됐는데 재작년 12월 3일에 있었던 일은 가벼운 네. 또는 뭔가 허용되는 범위 내의 일이었다. 심각한 거 아니다라는 취지로 계속 얘기해 왔기 때문에 본인이 받고 있는 이 재판도 굉장히 심각하지 않은 사안을 다루는 상황이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 흐름에 또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상황에 지기현 재판장이 사실 놀아나고 있고 그렇네. 박수를 쳐주면서 오히려 응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가벼운 사안을 다루고 있다. 그렇네. 예. 하필이면 또 직연 재판장이 이걸 이끌기 때문에 뭐 이제 예능 MC 같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은 뭐 혀가 짧아서 뭐 예, 빨리 예. 못 읽겠다라고 하니까 막 직연 재판장 웃음소리가 화면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큰일이네요. 그냥 웃고 떠드는 자리예요 지금 재판이. 이 사안이 심각한 내란 재판이. 예.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제대로 결과가 나올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렇네요. 내일 분노하게 되는 거고. 네, 무조건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하셨지만은 끝까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럼 또 하나 어떤 구형이 나올 것이냐? 이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구형 자체는 법정 최고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미 이제 메시지 등을 냈는데요. 네. 법정 최고형을 해야죠. 왜냐하면은 헌재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탄핵 관련돼서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수십 년 동안 네. 이 대통령의 권한이 이런 식으로 남용이 돼서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심지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국민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어요. 수십 네. 년 동안 쌓여왔어요. 그걸 한 방에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수십 년간의 신뢰와 믿음이 한 방에 무너진 거를 다시 복구해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는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고 그러면
구형은 법정 최고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정 최고형 네. 결국 뭐 그게 사형 구형이 있을 것이다. 사형 구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수십 년간의 국민적 신뢰가 훼손된 걸 어떻게 회복하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참 엄정한 재판이고 구형 포함해가지고 선고까지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는 것인데 내일 결심 공판이 끝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의문부호가 찍히고 있는 상황. 이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직연 재판장을 계속 저 자리에 앉혀둔 것 자체가 결국 계속해서 두고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 구성하지 못한 게 두고 후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도 드네요. 네. 초기에 예. 직연이라는 사람이 윤석열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풀어줬을 때 음흠. 그때 바로 조치가 들어갔어야 그렇네요. 됐다 이런 말씀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제 지켜보는 그 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답답한데요. 지켜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 선거 올해 이제 6월 3일에 진행이 됩니다. 네. 뭐 당연히 이제 경선 프로세스도 이제 진행이 될 터인데 신년에 여러 가지 선거 여론조사가 쏟아졌어요. 네. 다들 보시고 이제 네. 분석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제 여야 박빙구도라는 게 눈에 띄는 것이고 또 당내로 보면은 박주민, 정원호, 정원호, 박주민 이 두 이름이 연속해서 연달아서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상당히 많은 여론조사에서 음. 민주당 후보가 오세훈 시장을 이긴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음. 과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뭐 네. 영입론이라든지 차출론이라든지 뭐 수혈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게 수치적으로도 증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오세훈 시장이 제가 여기서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네. 그렇게 강하지 않다. 아하. 지금 보면 부정적 평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오세훈 시장에 대한. 그렇죠.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이 했던 일에 대해서 조금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더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해질 거다. 예. 오세훈이 더 약해질 거다. 네. 라고 보시고 자 그러면은 누가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될 것이냐라는 네.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뭐 지금부터 시작이죠. 지금부터 시작이다. 시작이고 이제 후보들 간에는 진지한 경쟁이 시작될 것이고 당원과 국민들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하시겠죠. 이제부터 시작이다. 네, 이제부터 시작이죠. 네. 그래요. 그러면 박주민 이제 의원님 이제 후보로서 어떤 것도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또 우리 국민들의 또 당원들의 물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 소개시켜줄 만한 정책들이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미 저는 뭐 주거 정책, 네. 그다음에 9호선 관련된 정책, 그리고 AI, 한강 AI라고 하는 네. 뉴욕 엠파이어 AI와 비슷한 모델의 AI 컴퓨팅 센터 구축에 관련된 공약. 그다음에 연희동을 서울에 한 10개 정도, 연희동 같은 거리 한 10개 정도 만들겠다는 네. 로컬 크리에이티브 관련된 공약. 아하. 뭐 이런 것들을 쭉 냈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제로화시키겠다라는 공약도 발표했었고 새롭게 이제 발표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공약은 물가, 특히 그 중에 식료품 물가를 좀 잡을 수 있는 공약을 준비하고 아마 이번 주 내에 발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내에 발표를. 그러니까 정책들 하나하나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이것들이 그리고 세운상가 예. 개발에 대해서는 용적률 은행제라는 공약을 발표했네요. 용적률 은행제. 은행제. 어떤 겁니까? 은행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세운 4구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네. 가지 논의가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용적률을 높게 주는 방법을 쓰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존에 이제 나왔던 이야기와 달리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종묘라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제기되니까 이제 논쟁이 된 건데 네. 저는 용적률을 높게 음. 주는 대신에 그 용적률 중에 상당 부분을 SH가 사자. 그래서 그 산 돈으로 네. 그 앞에 토지주들에게 보상을 해주자. 그러면 또 그 토지주들은 보상을 정당하게 받는 거고 네. 그 앞에 들어가는 건물은 세운상가에 들어갈 건물들은 종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을 정도의 용적률로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 용적률 주자. 네. 그다음에 600% SH가 사는 거예요. 그럼 400%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600%를 SH가 들고 있다가 다른 지역에 뭔가 지을 때 그 용적률을 업해서 짓든지 아니면 용적률을 매각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기존에 용적률 이양제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네. 이게 어려운 건 뭐냐면 여기 1000% 들고 중에 일부를 떼서 다른 데다가? 쪽에다 주는 건데 예. 다른 쪽 어디에 줄지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근데 이거는 용적률 은행제는 그냥 바로 사면 되니까 네. 사서 갖고 있는 거니까 어허.
다른 쪽에 어디에다 줄까를 결정하는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네. 바로 이쪽 앞에 경제적 보상을 주면서 개발을 끝낼 수가 있죠. 그래서 문화유산의 가치도 지키고 네. 그리고 개발도 진행시키고 이거를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게 용적률 은행제인데 그것도 네. 발표를 했습니다. 오, 신선하네요. 네. 신선하네요. 상당히 좋은 예.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요. 예, 네. 정책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알리는 그런 과정에 네.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뭐 정원호, 뭐 박주민, 정원호 그다음에 그 뒤에도 준비하고 계신 분 다른 많으니까 후보님들 후보들. 계시니까 이제 네. 경쟁도 하고 경쟁도 또 그 하고.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이나 언론들이 또 검증도 하고 네. 하겠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전국 청년 지방의원협의회 워크숍에서 강연을 하면서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놓은 쇄신안에 대해 지켜봐야 된다라고 밝힌 한편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의 공천 방식 또 빠른 조직화 움직임도 언급을 했더라고요. 개혁신당과 합당이 됐든 연대가 됐든 뭐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글쎄요, 뭐 다급한 움직임인가요? 아니면은 자신이 이제 후보가 될 그런 그림을 또 그리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오세훈 시장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급한 거죠. 급하다. 예, 오세훈 그러니까 급하다.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세훈 시장에 대한 부정평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 후보 중에 뭐 저나 네. 뭐 정원호 부총장하고 붙으면은 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나왔죠. 그래서 음.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럼 방법은 두 가지인데 네. 국민의힘의 방향을 좀 선회시키거나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준석 같은 당외 세력과 연합을 하는 방법이겠죠. 네. 근데 아마 두 가지 다 만만치 않을 겁니다. 어. 만만치 않을 거고 이미 또 장동혁 대표의 어떤 새로운 구상의 일부를 저희가 봤지 않습니까? 특별히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거 뭐 주황색 넥타이가 좀 예. 예, 눈에 특별히 다른 게 없고 다른 세력과 연대하는 것도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쉽사리 되지 않을 겁니다. 쉽사리 되지 않을 거다. 오세훈 급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고 그래요. 이제 국민의힘 얘기 나왔으니까 이어서 국민의힘이 지금 당명을 바꾼다고 난리네요.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5년 만에 새 이름으로 가는 거 이게 책임 당원들이 당명 개정에 찬성했다 이런 속보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명 개정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식당이 네. 메뉴를 바꾸지 않고 간판만 바꿔단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긴 하죠. 예, 식재료 같이 또 핵심적인 요소를 바꾸지 않고 간판만 바꾼다고 간판만 달라지는 바꾼다.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간판가리로 승부를 본다? 국민들 무시하는 거죠. 국민을 예. 무시하는 거다. 혹시 뭐 추천해주고 싶은 당명이 있습니까? 국민의힘? 국민의 짐. 국민의 짐. 예. 그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얘기해왔던 네. 좀 익숙하기도 하네요. 국민의 익숙하잖아요. 짐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줄여서 국짐 뭐 이렇게 국짐. 많이 불렀었는데 국민의 짐을 추천하신다. 알겠습니다. 어떤 결과 나올지 모르겠지만 간판 가리는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 그래요. 뭐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여러 가지로 뭐 이제 당 쇄신안 얘기하면서 계엄에 대한 사과도 했고 했는데 계엄에 대한 사과라고 한다면은 예. 몇 가지 조치가 더 수반돼야 조치가 되겠죠. 있어야 된다. 말뿐만이 아니고 조치가 있어야 그렇습니다. 된다. 확실하게 윤석열과 단절해야죠. 윤석열 탓당했으니까 됐다 뭐 이런 거 같은데.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윤석열이 그러면 단절해야 돼요? 잘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적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윤석열 체포 당시에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서 갔던 국민의힘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라도 안 해야죠. 잡혀갔다. 이런 사람들. 징계라도 해야죠. 징계라도 해야 된다. 최소한. 음. 사실은 그 윤석열 같은 경우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이유로 지금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잖아요. 16일에 예. 있습니다. 거기 국민의힘 의원들 동조했을 뿐만 아니라 몸으로 가서 막았잖아요. 그럼 똑같이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되죠. 네. 그럼 사과를 할 거면 적어도 그렇게 체포를 방해했었던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입으로만 사과. 음. 그럼 그 사과가 무슨 진정한 사과입니까? 소위 진정성이 말하는 없다. 개사과죠. 개사과. 개사가 예. 또 개사가를 한 셈이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고성국 씨가 뭐 입당을 했다고 그러고 그래요? 입당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런 걸 보면서 중도 확장보다는 글쎄요 윤어게인 뭐 결집 뭐 이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예.
굉장히 보수적인 그 당원들이 늘고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보수는 이제 극우를 지칭하는 건데 뭐 윤호개인? 자유대학이나 네. 이런 데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당원으로 대거 가입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단절 또는 사과를 통한 어떤 방향선회가 아니라 네. 그 방향으로 좀 더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아,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요. 그렇게 가고 있다. 그리고 또 반면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뭐 윤리위에서 그렇죠. 징계한다고 그러고. 사실상 찍어내기 하려고 하고 아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계엄에 대한 사과하고 중도 확장한다고 했는데 중도 확장보다는 그러니까 당의 외연 확장. 근데 결국 중도 확장이 아니라 극우 결집으로 이제 가고 있는 셈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과가 진정성 있으려면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라 네.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전혀 않는다. 없다. 반면에 인사라든지 예. 당직 인사라든지 또 당원의 결집하는 양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과거로 더 퇴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명만 바꾼다고 해서 달라질 것을 기대하는 건 무리다. 네. 뭐 이게 핵심이죠. 알겠습니다. 정현희 조아님이 지금 실시간 댓글로 당명 개명 숭구리당당 숭당당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이러면은 부르기가 좀 어렵잖아요. 부르기는 좀 어려운데 입엔 딱 붙네요. 입엔 딱 붙네요. 아, 저 숭구리당당 숭당당 대표 누구입니다. 네, 그래요. 이런 댓글도 주셨고 은파님은 종로구 창신동 재개발 추진해 주세요. 지금 난리랍니다. 오세훈 시장 지지한 사람들 많습니다. 뭐 이런 의견 주신 분도 있고 이런 게 각 구마다 아니면 동마다 현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됐던 지역들, 네. 뭐 그런 지역분들 중에 일부는 오세훈 시장이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있고. 오세훈 시장 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된 게 없다는 걸 명확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된 게 없다. 사실이잖아요. 네.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을 내세웠지만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거의 경우에 착공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0건입니다. 주거의 경우에.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예. 지금 와서 오세훈 시장이 한 번 더 하면 뭔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믿는 것은 너무 순진한 것일 수 있다. 네. 오히려 민주당이 각종 금융적인 기법이라든지 중앙정부와의 소통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 통해서 민간이 추진하는 재건축 재개발 더 빨리 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권한 분산 이런 것들까지 추가로 더해서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다. 네. 거기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도 적극적인 주거 공급의 역할을 해서 서울 시민들이 떠나지 않고 네. 편안하게 서울에 머물면서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는 주거 공급 반드시 일어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소가 웃으면 우하님께서 또 새로운 당명을 추천해 주셨는데 답이 없당 뭐 이런 이 재치들이 대단하십니다. 대단하네요. 예. 네. 국민읍당 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읍당, 당이업당, 숭구리당당, 숭당당 보겠습니다. 봐야 되고요. 자, 이 국민의힘 얘기를 했지만은 민주당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하십시오. 예. 지금 오늘 이 윤리심판원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어제 당 지도부 이 의중은 자진 탈당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셈이고 긴급 징계권을 발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아주 일찍부터 김병기 의원이 선당 후사하는 정신을 가지고 자기의 처신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빠른 건 아니지만 늦진 않았습니다.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본인의 처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찌감치 뭐 말씀을 하셨죠. 네. 김병기 전 제일 빨리 원내대표의 얘기하는 거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네. 좀 지지부진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한명도 신임 원내대표도 어제 뭐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혼란을 빨리 수습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냈고 네. 그리고 서울시당만의 문제겠느냐, 그러니까 공천금 의혹 관련해서 다른 지역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취지의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공천원금 의혹 이거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조치나 어떤 방지책
뭐 교육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지금 그 신임 원내대표하고 네. 신임 최고위원들이 뽑혔으니까요. 음. 아마 당 지도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진단과 함께 검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 강구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잡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선거 있고. 과정에서. 네.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이미 뭐 탈당을 했지만은 제명도 됐지만은 강선우 의원 관련된 의혹 어제 김경 예 서울시 네. 의원이 입구를 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이제 바꿔가지고 일찍 또 들어와서 어제 밤에 새벽까지 3시간 반 정도 조사도 받고 했는데 압수수색도 있었고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서울시당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의원님도 서울시 지역구 의원이시고 맞습니다. 심각하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떤 공천의 대가로 1억이라는 돈이 어찌 됐든 왔다 간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제 받은 걸로 지목된 사람은 부인하고 있긴 해요. 네. 어쨌든 근데 김경시 의원은 준 건 맞고 받은 것도 돌려받은 것도 맞다 이런 자수전 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중한 사안인 거죠. 중한 사안이고 확실하게 좀 규명될 필요는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돈이 주고 받는 상황까지 있었는데 단수홍천이 됐다. 그럼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뭐 이 지금 개혁신당은 이제 손을 잡고 이 의혹 특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뭐 보세요? 근데 경찰이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찰 수사 결과를 좀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수사가 진행 네. 중이니 좀 봐야 된다라는 네. 거.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당에서 예. 이 사안에 대해서 뭐 가볍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를 좀 가질 필요도 있지 않나 네. 싶고요. 예. 그래요. 김경시 의원 이 문제, 강선우 의원, 뭐 김병기 의원 이제 녹취부터 시작된 이 의혹 일파만파인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속보로 들어온 거 보니까 리얼미터 오늘 여론조사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6.8% 두 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외교적 성과가 눈부시죠. 음. 중국과의 외교 같은 경우에는 전례 없는 환대를 받았고, 네. 물론 이제 당장 이제 풀리는 문제와 좀 시간이 들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긴 있겠지만 확실히 이제 관계 개선의 쪽으로 방향을 지금 틀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국민들께는 효능감을 느끼게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지율이 올라간 거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당내 문제 이것도 새로 지도부가 꾸려졌기 때문에 네. 좀 정리가 되면은 조금 더 국정 평가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점 더 네. 오르지 않을까 이런 판단해 주셨고 또 이제 당 지지도도 보니까 민주당은 오르고 국민의힘은 뭐 하락하는 그런 뭐 국면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 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장동혁 대통령의 대표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는 걸 국민들도 느끼신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국민의힘이 힘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주민 의원과 현안 포함해서 서울시정 얘기까지 쭉 해봤는데 봤더니 또 뭐 행사도 하신다고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박주민 아카데미? 주민아. 주민 아카데미, 예. 주민아. 주민함께 아카데미라는 예. 사업을 제가 한 14기 동안 14기 네. 동안 운영을 해왔고 거기 졸업하신 수강생들 총 동문회를 열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열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그동안 있었던 얘기도 하고 그래요. 토론도 하고 하는 자리를 가졌다. 훈훈한 자리가 네, 있었군요. 그런 그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아라고 돼 있어서 이제 반말로 해도 되나? 주민 아카데미를 줄여서 주민아. 네, 이거 좋네요. 주민함께 아카데미를 줄여서 예. 주민아라고 부릅니다. 네. 좋습니다. 더 친근하게 다가오네요. 자, 박주민 의원과 이렇게 말씀 나눠먹고요. 끝으로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네. 연초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확실히 이제 민주당 후보는 오세훈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저희 주자들이 굉장히 재밌고 활기차게 경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 또 그 과정에서 아마 국민과 당원분들은 또 검증하실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주민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